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외국인 취득 특례. 외국인 취득 특례는 외국인만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외국인이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은 개인은 한국 국적이 없으면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 국적이 있으면 외국인. 그게 아니에요. 한국 국적이 없으면 외국인. 그리고 이제 법인은 뭐 하나만 충족되면 그냥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됐다? 그러면 외국인. 임원, 이사급이죠. 이사급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그러면 외국인. 구성원은 직원이에요. 직원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그러면 외국인. 자본금 2분의 1 이상이 외국 자본, 그래도 외국인. 뭐 하나만 충족되면 외국인. 외국 정부도 외국인, 국제기구도 외국인. 이런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때 적용돼요. 소유권 취득만. 처분, 팔 때는 적용 안 되고요. 지상권 적용 안 되고, 임차권 적용 안 되고, 저당권 적용 안 되고, 소유권 취득만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계약 그리고 계약이 아닌 거. 여기 3번이 계약, 5번이 계약 아닌 거. 자, 계약일 때는 교환증여, 요런 계약일 때는 60일 이내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M60 300만 원, 60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환증여일 때.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매매나 공급 계약 체결했으면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작년에 나왔죠. 외국인이 계약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인지 잘 봐야 된다. 교환증여, 이거는 M60 300만 원, 60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 신고를 하는 거고, 교환증여일 때는 매매 공급 계약은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다.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4번 야생보호군. 야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그리고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자연유산 보호구역. 이제 보호가 세 가지예요. 문화재, 천연기념물, 자연유산.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야생보호군. 야생보호군 안에 있는 토지라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원래 계약일 때는 신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생보호군 안에서는 허가를 받아라.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전에 그 계약은 무효,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랑 별개예요. 외국인이 허가받는 거 야생보호군 허가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전에 계약은 확정적 무효. 그리고 허가불허가 처리기간이 원래는 다 15일이었다가 이제 개정이 됐죠. 야생보호는 15일, 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0일, 15일, 30일, 그리고 30일씩 연장 가능해요. 그러니까 야생보호는 15일 플러스 30일, 군은 30일 플러스 30일. 그래서 원칙은 야생보호는 15일, 군은 30일. 둘 다 30일씩 연장 가능하고.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의 허가는 불필요하다. 외국인 허가 2번 받는 거 아니다. 외국인이 신고 2번 하는 경우도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그걸로 된 거고 신고 2번 하는 경우 없다.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대요.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허가를 또 받는 거 아니다. 허가 2번 받는 거 아니다. 외국인 괴롭히는 거 아니다. 5번. 5번은 계약이 아닌 거예요. 아까 3번은 계약이었고 5번은 계약이 아닌 거. 계약 외 그러면 경매, 상속, 판결, 합병,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계약 외. 그리고 계속보유 신고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계약은 아닌 거죠. 그러면 6개월 이내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우리가 유례100 이렇게 6개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는 계약 외 그리고 외국인 변경된 거. 외는 그러면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계약일 때 교환 증여 계약일 때는 60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M60 300만 원. 계약이 아닌 거, 계약 외 계속 보유 신고 외국인 변경된 거. 그러면 6월에 100, 6개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번 신고관청이 신고나 허가 내용을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제출하고 줄줄이 제출하고 신고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직접 이렇게 국장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제출하고 줄줄이 제출. 그런데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만 누가 나오냐면 특별자치시장이 나와요.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만. 특별자치시장은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직접 제출. 특특. 외국인 취득 특례만 누가 나온다? 특별자치시장이 나온다. 특특.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제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보고하는 건데 그냥 줄줄이 보고해요.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특별자치시장 안 나온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만 나온다. 특특. 토지거래 허가구역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5년 이내 기간, 그러니까 7년, 그럼 X. 불가능하죠. 5년 이내니까. 더 짧은 건 돼도. 주의사항은 5년으로 한다. X. 무조건 5년이 아니에요. 5년 이내 기간에서 정하는 거지. 어떤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냐면 투기가 되는 지역. 투기가 되려면 개발을 해야죠. 개발한다는 건 행위 제한, 완화, 제한을 풀어주는 거. 그리고 개발을 할 때 계획부터 짜죠. 계획 짜고 개발하고, 개발한다는 건 행위 제한 완화. 그래서 투기 우려 지역, 이런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허가 대상자, 용도, 지목을 특정해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만 허가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2번 지정권자,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 얘는 그냥 국장으로 끝난 거예요. 서울, 경기 걸쳐 있다 그럼 그냥 국장. 끝. 동일 시도안의 일부면 시도지사. 원칙.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발 사업을 해서 국가 때문에 투기가 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아까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그건 그냥 국장으로 끝. 근데 동일 시도안의 일부면 원칙,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가 때문에 투기가 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3번 국장이 지정했으면 국장은 지정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하고, 국장이 직접 이렇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시도지사는 중간에 끼내니까 위, 국장, 아래, 시장군수구청장 둘 모두 다에게 통지를 하는 거죠.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시도지사는 위, 아래, 위, 아래. EXID. 국장은 위가 없잖아. 시도지사만 EXID. 위, 아래, 위, 아래. 다 통지하는 거고. 그리고 심의는 반드시 거쳐요. 처음 지정할 때 심의 거치고요. 재지정 시에도 심의 거쳐요. 축소 해제 시에도 심의 거쳐. 심의는 반드시 거친다. 도계위 심의는. 근데 이제 재지정 시에는 심의도 거치지만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된다. 재지정 시에는. 처음 지정할 때는 심의만 거치면 돼요. 축소 해제 시에도 심의만 거치면 돼. 근데 재지정 시에는 심의도 거치고 의견 청취 절차도 추가되고. 4번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국장, 시도지사가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에요.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시장군수구청장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7공주 15일간 열받아.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7공주 15일간 열받아.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아니야.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거야. 아무 말 대잔치야. 다만 숫자 바꿔치기만 대비하자. 15공주 X, 그건 말만 들어도 너무 부담스럽지. 7공주 얼마나 자연스러워. 7공주 15일간 열받아. 그리고 처음 지정했으면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이에요. 05. 그래서 5일 후부터 허가를 받는 거예요. 공고한 날부터 허가 받는 게 아니라 효력 발생이 5일 후니까. 축소 해제 재지정은 즉시 효력 발생하고, 축소 해제 재지정은 이렇게 써줘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처음 지정한 거고, 그러면 처음 지정했으면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05. 축소 해제 재지정은 즉시 효력 발생하게 되고. 6번 처리기간, 허가불허가 처리기간 15일. 토지거래 허가는 개정이 안 됐어요. 그냥 15일이에요.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만 개정이 돼서 야생보호 15일, 군은 30일, 각각 30일 연장 가능하고, 그건 외국인 취득 특례.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니까 그냥 15일이에요. 처리기간 내 미처리, 일처리를 안 해준 거죠. 누구 잘못? 공무원 잘못. 그래서 기간 끝난 날이 다음 날에 허가 의제가 되죠. 공무원 잘못이니까. 기간 끝난 날이 다음 날에
끝난 날에 X, 끝난 날이 다음 날에 허가 의제가 된다. 7번은 기준 면적이고요.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 허가받는 거다.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면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준 면적 외우고 있어야죠. 도시지역에서 주미 60, 상공 150, 녹지 200. 주미가 주거지역, 미지연구역 60, 상공이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요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 허가받는 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기타 지역 250, 기타 지역은 농지도 임야도 아닌 지역, 기타 지역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곱하기 2를 한 거죠. 요 기준 면적 역시 초과할 때 허가받는 거다. 기준 면적 10% 이상, 300% 이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일단 기준 면적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다. 8번 허가 대상 계약, 유상의 계약만, 무상은 허가받는 거 아니고 증여 허가받는 거 아니다.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 지상권도 허가받는 거다. 설정계약, 이전계약.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도. 뭐랑 헷갈리면 안 돼요? 외국인 취득 특례. 외국인 취득 특례는 소유권 취득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지상권 적용 안 되잖아.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지상권도 허가받는 거다. 유상일 때. 증여는 안 받지만 부담부 증여 받아야 되고요. 부담이 붙어 있어서. 그리고 판결, 그리고 이제 예약도 받는 거다. 예약 그러면 가등기가 떠오르고 가등기도 받는 거고, 증여는 무상이니까 안 받고 아까 부담부 증여는 받는 거였고, 지상권을 허가받는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사전허가 공동신청이고, 개공은 허가신청 의무가 없다.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신고도 의무가 없고요. 외국인 취득 특례도 의무 없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 의무도 없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사전허가 공동신청. 이제 허가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이용 의무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기간. 이용 의무 기간이니까 2년. 이용 의무 기간 2년. 사업 시행, 이렇게 사업 시행 이런 말이 보이면 4년. 현상 보존은 5년. 그러니까 사업 시행, 현상 보존 이런 말이 안 보이면 2년인 거예요. 이용 의무 기간 2년. 사업 시행 4년. 현상 보존 5년. 그리고 이제 이용물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 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방치 10%, 임대 7%,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 잘못 이용하는 거 오용 5%, 기타 나머지들 7%, 방치 10%, 임대 7%,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 오용 5%, 기타 나머지들 7%, 그리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다른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하는 거잖아. 과태료는 한 번 부과하고 끝나는 거고 완전 다른 거다. 그래서 이용음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다. 과태료가 아니라. 11번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하죠. 이행강제금은 기준 시점이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왜냐하면 이행명령 불이행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기준 시점이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 두 번씩 X, 한 번씩. 또 이용 의무 기간 내에만 부과하는 거니까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죠. 현상 보존은 5년이죠. 그럼 1년에 한 번씩이면 5번 가능한 거예요. 최대. 이용 의무 기간 내에만 부과하는 거니까요.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거는 중지. 더 이상 부과하진 않고, 이미 부과된 건 징수. 이미 부과된 거 징수하면 안 된다. X. 이미 부과된 건 징수. 새로운 것만 중지. 12번 선매, 매수 청구 둘 다 국가 등이 토지 소유자랑 매매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기가, 선매는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국가 등이 먼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먼저 선자. 먼저 매매하겠다. 먼저 선자. 허가 신청 시.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 시. 네가 불허가 했으니까 네가 사. 그렇게 하는 거. 선매가 매수 청구보다 시기가 더 앞서요. 선이 먼저 선자잖아. 그래서 허가 신청 시.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 시. 네가 불허가 했으니까 네가 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둘 다 국가 등이 토지 소유자랑 매매 계약 체결하는 건데,
가격 기준이 다르다. 선매는 감정가격, 매수청구는 공시지가. 그래서 우리가 선감, 매공시, 영감, 왜 불러? 선감, 매공시. 선매가 감정가격, 매수청구는 공시지가. 물론 이제 둘 다 신청서에 낮은 금액 적혀 있으면 그걸 할 수 있어요. 예외는 똑같지만 원칙이 선매는 감정가격, 매수청구는 공시지가. 선감, 매공시. 그래서 선매랑 매수청구 차이점 두 가지. 시기 그리고 가격. 13번은 선매랑 매수청구의 공통점이에요. 12번은 선매랑 매수청구의 차이점, 13번은 공통점. 자, 선매자,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0가지나 있어. 국가 등 그래서 등 속에 무려 10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없는 애들, 선매자가 될 수 없고 매수자가 될 수 없는 애들을 기억하자. 한국은행, 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간기업은 선매자도 안 되고 매수자도 안 된다. 4글자짜리들은 안 된다. 4글자짜리 찍으면 죽어 그냥 사 죽을 사자. 안 된다. 선매자도 안 되고 매수자도 안 되고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14번은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1개월이에요. 1개월이 아닌 거 4가지를 외울 거죠. 허가불허가 처리기간 15일,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거 15일, 이행명령 이행기간 3개월 이내 문서로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 제기하는 거 30일. 이렇게 4가지 빼고는 다 1개월. 이의 신청하는 거 1개월. 이의 제기는 30일.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매수 청구도 1개월. 잘 모르면 그냥 다 1개월. 1개월이 아닌 걸 외우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선매에서도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건 15일이고 완료는 1개월이고 선매자 지정 통지도 1개월이고 선매 협의조서 제출도 1개월이고 잘 모르겠으면 1개월이다. 1개월이 아닌 거를 외우고 있자. 허가불허가 처리기간 15일,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거 15일, 이행명령 이행기간 3개월 이내 문서로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 제기하는 거 30일. 15번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에 유동종 무효. 뭐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야생보호군 허가받는 거 외국인 취득특례랑 헷갈리면 안 된다. 외국인 취득특례 야생보호군 그 허가는 허가 안 받으면 2년 2천에 확정종 무효. 그건 외국인 취득특례 야생보호군 그건.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 별개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2년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 그리고 유동종 무효.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